안녕하세요. 몽실맘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지금 51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4시? 조금 늦었나요? 오늘 처음으로 찾아왔네요. 오늘은 신랑이랑 어제부터 며칠은 신랑이랑 같이 지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꼭 책을 읽어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아서 또 기다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해서 손임찬 오가타 마리토. 이분은 두 개의 국적을 가진 남자라고 했죠. 밤하늘 아래 작은 등불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건네고 싶다고 했었고, 지친 하루의 끝에는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인간관계, 자존감, 사랑, 인생, 이 모든 것에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 처음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그냥 조금은 즐거웠다라기보다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괴로워하시잖아요. 마음껏 자유가 조금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유이고, 뭔가 활기차게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어디든 놀러를 못 간다는 그런 자체 하나 여행이죠, 한마디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데, 저희의 경우는 그동안에 모든 걸 쌓아놓던 것들을 조금씩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내려놨어요. 오늘 다 정리했어요. 내려놓는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씩 정리하면서 많이 조금 모으기로, 지금 달력이 오늘이 마지막 아닌가요? 11월? 내일이 마지막인가? 내일이 마지막인 거 같네요. 오늘 마지막 아니에요? 그래서 달력이 하나 남았잖아요. 21년에는 우리 부부가 서로 더욱더 화합해서, 저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부부는 돕는 배필은 여자잖아요. 아담과 이브에서도 그랬었처럼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이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씩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오늘 우리 부부가 데이트하면서도 많이 약속을 했고, 저 또한 그동안 어렸던 점들을 마음에 다 담아뒀던 것들을 우리는 오늘 다른 분들은 12월 말일쯤에들 다 그렇게들 술 먹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 근데 그 내려놓는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 많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자체가 너무 슬플 정도는 아니죠, 사실. 다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언젠간 도울 일이 생길 거고, 다시 코로나가 다시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우리 곁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 에워싸고 우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의 힘에서 오겠죠. 그 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야죠. 여지껏 다른 데서만 소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흐트러지고 가정이 너무
복잡해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아파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힘이 되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요. 저도 빨리 나아서 정말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게 아니에요. 자꾸 죄 짓는 것만 같고 하나님한테. 어제는 하나님한테 단독으로 막 화를 냈어요. 왜 그러시냐고. 왜 저에게만 이렇게 불공평한.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못되게는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올바른 길임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에서 두서없이 주제넘게 먼저 이 말을 먼저 하고 책을 읽어 내려갈게요. 그러면 오늘은 84페이지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소중한 것에는 변함없다. 스스로를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긴 한 학생이 어느 날 비관에 빠져 선생님에게 물었다. 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저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제가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학생의 물음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낙담할 것 없단다. 아무도 널 원하지 않는다니 절대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남학생의 손에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학생에게 건네주었다. 내일 아침에 이 그림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보렴. 그러나 누가 이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학생은 의아해하며 그림을 받아듣고 다음날 시장 한 구석에서 소나무 그림을 판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저 그림 안에는 뭔가가 있어. 분명히 무언가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야. 학생이 그림을 팔지 않자 가격은 점점 올라갔다. 다음날 학생은 선생님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그 그림을 도시에 나가서 팔아보렴. 남학생은 선생님 말씀대로 번화한 도시에 그림을 가지고 나갔고 전날보다 20배나 가격이 뛰었다. 비싼 값에 주고 학생이 그림을 팔지 않으려 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작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이 작품과 다른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어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학생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선생님에게 말했고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 그림처럼 그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그림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값어치를 다르게 측정하지. 설령 그게 하찮은 그림이라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내가 이 그림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겠지. 사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해석한다. 소나무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봤을 때 누군가는 그저 그린 소나무일 뿐이잖아. 하는 반면에 다른 이는 머릿속에 늘 그 자리에서 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모습. 그리며 작품에 감탄했을지도 모른다. 소나무는 늘 푸르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변함이 없잖아요. 엉터리 각본 고쳐쓰기. 2. 자존감에 대한 엉터리 각본 고쳐쓰기.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한다. 연인과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친구와 있었던 일들, 혹은 직장 동료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까지, 가족 간의 갈등과 사회와 개인의 갈등들, 다양한 사건과 문제로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을 한다. 그렇다고 여기서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편협한 사고를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 예컨대 사회의 구조나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풀리지 않은 일, 그로 인해 실패했다고 해서 전부 나를 탓할 필요 없다. 반대로 나의 잘못이나 옳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남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 또한 성숙해지는 길을 막는 행위가 될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시간이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의 관계는 훨씬 더 중요하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나 홀로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은 그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대하면서 위로해주기도 하고 진취적 사고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그 과정 중에 자연스레 자존감이라는 것은 키워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만약에 글로 위로가 되지 않고 생각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책을 덮고 자거나 놀러가도 좋다. 그것이 당신이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결코 말리지 않겠다. 다만 무언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잘못된 선입견을 품고 있다면 이번 장에서는 다루는 글이 당신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잃어버린 자존감 되찾기.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가정, 학교, 직장,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우리가 처한 현실, 그 환경에서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던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운다. 사랑에 있어서 만남과 이별의 경험, 타인과의 갈등 속에서의 상처와 함께 성장한다. 그 시행착오 끝에 결국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보다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다. 그동안 스스로에 내린 평가들은 어떤 기준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뿐이다. 고로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잣대가 100% 맞다고 볼 수 없다. 나에 대한 평가는 죽기 직전에 내려도 괜찮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나를 채찍질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메모장이나 노트에 적으면서 나열해보자.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칭찬받은 것? 쑥스럽지만 난 몰래 내가 해왔던 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자신이 전문 분야를 폄하했던 것들까지 전부 다 적어보자. 나를 망치는 잘못된 보상심리. 스스로에게 적절히 보상을 내리면서 스트레스 해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 보상을 타인에게 바라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뭔가 돌아오겠지. 누구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성을 다할수록 기대감이 커진다. 주는 것에서 만족하고 끝내지 못하면 내 기분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기대하기 전에 알아서 해주겠건만 받기만 하고 은인 끝인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감정 소모를 하고 스쳐가는 사람에게는 일회용으로 주는 것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당신의 진심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마땅하니까. 내 서툰 감정을 대하는 방법.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국어나 수학, 과학 같은 학문을 교과서를 통해 배운다. 그러면서 당연하듯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인간관계나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다독이고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느 심리학자는 질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감정에 대한 해석은 우리 일상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을 뿐더러 책에서 찾아보거나 강연을 들어야 알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대다수는 서툰 것이 당연하다. 서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고 몰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하루 정도 날 잡아서 폭발시켜도 좋다. 당신만이 감정 쓰레기통을 가지고 그 안에 글로 쏟아내도 좋다.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좋다. 먼저 그렇게 감정을 하나씩 표현하면 된다. 핵심이 쌓인 그 감정들을 푸는 데 있으니까 말이다. 그 다음 평소에 그 감정들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분노, 슬픔, 기쁨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감정 중 하나다. 그것들을 나 자체라 말할 수 없고 분리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북받쳤을 때 드는 기분들을 종이나 메모장에 눈이 잘 띄게 적어보자. 그러면 보다 조금은 내 감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쁨, 행복, 짜증, 불행 등 느낀 감정들을 눈에 보이게 정리만 해도 기분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 잘 지내다가도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이 언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나는 결국 언젠가 사라지는 것을 늘 애써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삶에 지친 내게 희망이라고는 고통이 끝나는 순간뿐이라서 힘든 와중에도 행복한 순간들을 그려왔는지도 모른다. 제발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며 현실 도피를 했는지도 모른다. 사랑, 우정,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되돌아오는 실망감은 너무 컸으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슨 소용일까 싶어서 비관적인 사람이 되는 순간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나는 쳇바퀴 돌아가듯이 흘러가는 삶에 뛰어들기로 다짐했다. 나는 한 번의 행복이라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나 찾기 어렵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서 나를 속박하지 않는다.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의 현재 내 삶을 담보로 내놓지 않는다. 향수에 젖는 것만큼이나 이성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없다. 마음의 근육을 길러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헬스에 등록한 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하체부터 등까지 근육이 소리 지르지 않은 곳이 없다. 찢어지고 붓고 찢어지고 붓다 보면 어느새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분명히 신체 능력은 발달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몸매를 가졌지만 총을 맞거나 벽돌을 맞는다면 분명히 크게 외상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 완벽한 몸매도 누군가로부터는 거부감을 살 수 있다. 단지 면역력이 향상돼서 건강해지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뿐이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도 타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에 100% 맞출 수 없다. 요새는 책이나 강연들을 보면 자존감과 관련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순간만큼은 위로를 받고 큰 용기를 얻어도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신체 능력이 발달했다고 해서 운동이 힘들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여린 마음이 예전보다는 덜 상처받는 것일 뿐이다. 이성적이고 강한 사람도 상처받는다. 애초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각오보다는 상처를 극복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떤 상처도 받지 않는 사람, 그건 뭔가 이상하다. 오히려 상처받는 게 더 정신건강하다는 증거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특징. 사실 그런 건 없다. 학술 용어처럼 굳이 사람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존감 높은 사람의 7가지 특징. 같은 글들은 너무나 추상적인 내용뿐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 받아들이거나 그만큼 해석이 다양해진다. 또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틀 안에 나를 가둬버린다. 이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차라리 다음과 같이 간단한 테스트를 권하겠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말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는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빴으면 이 주장은 영양가 없는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이유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실한가닥만큼이라도 믿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교에 출근하는 학생과 직장이 모두 쉬는 후 공휴일에도 일을 하려 가는 생산직 종사자나 항공승무원 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이미 자신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취준생이 일하는 직장인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여행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때를 부러워하는 이도 있으니까 말이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는데 비교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마라톤 코스를 쳐다보기 때문이다. 어차피 자신이 갈 길을 가다 보면 그들이 코스하고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나는 내가 걷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생각만 하면 된다. 중간에 쉬었다가 가도 되고 어떨 때는 뛰어가도 되고 천천히 걸어가도 됐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거나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가 사는 행위는 내 갈 길을 가는데 발목을 붙잡는 요소들일 뿐이다. 내 갈 길을 막는 잘못된 편견만 깨도 지금보다 빠르게 전진할 수 있다. 괜찮다는 말에 숨겨진 속내. 나는 가수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다. 멜로디나 음색을 보는 것도 좋지만 나는 노래를 감상할 때 가사 위주로 보곤 한다. 잠깐 한숨이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분을 공유하겠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게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가수 외에 출연하는 이들이 있는데 모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혹은 가장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모두에게 괜찮다고 말해왔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으면서 아픔과 슬픔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느낌을 알면서도 이를 속으로 사귄다. 아마 이들이 마음을 아는 이는 없을 것이다. 괜찮아 라는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한숨을 통해 괜찮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마음속은 이미 타들어갔다. 나는 힘내라는 말과 괜찮아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묻고 싶어도 참는다. 이야기하는 당사자는 타들어간 본인이 마음속 현장을 보여주기 싫어서 말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대신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안아줄 수 있어라는 식의 자세를 취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되 언제든 이리로 와도 된다는 신호이기도 한다. 섣부른 판단과 충고는 금지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가 모든 말을 하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판단할 수 없다.
먼저는 기다려주길 바란다. 진심을 꺼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공감과 위로의 말들, 그리고 지친 당신에게 건넬 수 있는 한마디 말뿐이다. 무슨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충고에 반발심을 일으키다가도 언제부턴가 포기 단계에 이르게 된다. 공감과 위로는 포기한 이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기도 한다. 너 이 말 너무 좋아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걱정해. 이런 말을 해준다는 사람이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나를 낮추는 것과 겸손함의 구분. 겸손함은 확실히 인간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미덕이다. 요즘 사회처럼 인생을 중요시하고 말란 말도 신중하게 해야 할 때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부족하지만 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겸손은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본다. 나와 남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자신을 낮추는 자세는 그 말 그대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을 말한다. 안 그래도 타인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할 평가들을 내릴 텐데 미리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다. 말라마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 바쁜가? 랄프 waldo 메모스의 말처럼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받게 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 앞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놓는 셈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라는 습관 하나만 고쳐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조금씩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지녔으면 한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존 드라이드. 창작의 고통이 내게 알려준 것들. 나는 한 편의 글을 쓰고 나면 진이 빠진다. 창작의 고통에서 나오는 감정 소모가 얼마나 큰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안다. 음악하는 친구나 사람 상대로 일하는 친구와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레 일 얘기를 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런 점이 좋아서 대화를 더 자주 하곤 하는데 반대로 아직 덜 친하거나 어색한 사람과는 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아니면 마음대로 없는 확신 관심사나 최신 영화 이야기를 한다거나 괜히 페이스북에서 본 것들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맞춰나가려 한다. 창작은 쉬었다거나 잠시 내려놓으면 그만이지만 사람 간의 대화는 쉴 틈이 없다. 연락이 소홀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내버려 두기로 했다. 3시간, 6시간, 12시간 답장을 미룬다고 해서 끊어질 관계라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의미 없이 문자 자판기를 두드린 시간에 차라도 한 잔 마시거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편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방법이 된다.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 만화, 정주행도 좋지만 그것들에 몰입되다 보면 감정 소모만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잘하지 않은 방법이기도 하다. 오히려 가볍게 볼 수 있는 유머 영상이나 친한 친구와 의미 없는 헛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한 번은 SNS에 강아지 사진을 올리면서 본문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니 하는 일이 생각을 해야 하는 일인데 쉬시면 안 되죠 라는 댓글이 알렸다. 의견을 잘 수용하는 나지만 창작하는 사람도 쉴 시간이 필요하답니다라고 단호하게 답글을 달았다. 맞다. 일을 하다 보니 쉴 시간이 필요하다. 재밌게 일할 줄 모르고 제대로 쉴 줄 몰랐던 내게 창작의 고통은 놀면서 일하는 요령을 알려주었다. 휴일에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꽤 있다. 그러면 언제 쉬는 걸까? 쉬는 것도 엄연히 업무 능력을 위해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참기만 하면 병이 든다. 어릴 때는 달면서 삼키고 쓰면 뱉었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쓴 것은 삼켜야 한다. 그러나 살면서 겪은 스트레스, 감정 상하는 일들을 모두 참고 겪어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참아서 넘기는 사람은 대부분 어릴 적에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배웠거나 인내를 강요받았을 확률이 높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그의 말에 경청해주지 않았을 확률 역시 높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공간이 없다 보니 자책하면서 자신을 절벽 끝으로 몰아가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자신에게 엄격해지면서 나중에 스스로가 극복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아픔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외면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솔직한 것이지 나약한 것이 아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며 그 용기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약점 또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나를 인정하면 할 수 있는 일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고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줄 알게 된다. 무엇이든 하다 보면 아니다 싶을 때도 있다. 그때 오는 촉은 대부분 틀리지 않는다. 시대가 빠르게 흐르는 만큼 자신의 성향에 관한 판단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 어느 영화 대사에 나 오래가는 사람이 강하다고 말했지만 근본 없는 강함은 어디에도 없다. 자신의 강점과 양점을 알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알면 오래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끈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질이 맞다. 물론 그 끈기는 어디에 활용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감정의 혼란 속에서 나다움 유지하기. 어떤 날에는 나를 보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다. 사람을 대할 때 마음에 걸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좋을 때는 좋지만 어느새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모습. 낮에는 괜찮지만 밤만 되면 우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모습을 차마 누구에게 보일 수 없어서 책을 찾아보곤 했다. 자기개발 도서에는 감정을 다스리라 말한다. 인스타그램에 떠다니는 긍정적인 글귀에는 그저 괜찮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걱정하지 말라며 나를 격려해준다. 지인이 말과 그를 믿는 건 자유지만 기대감이 클수록 돌아오는 상처들은 모두 나의 몫이다. 수능, 자격증, 취업 등 각종 도전에 넘어지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가슴 아픈 이별, 믿었던 친구의 배신 등을 통해 언제나 나를 흔들어 놓을지 모르는 것이다. 감정이라는 존재는 사건, 사고와 함께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다움이란 그저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말이 아니다. 타인을 존중하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단 그 선택의 몫은 모두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현실을 파악하고 그 사실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거리를 두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만 가져야 할 처세술이 아니다. 내 육체를 지배할 만한 부정적인 감정들하고도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감정이 평행선을 이어가다 보면 나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해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한숨이 하죠? 힘내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힘들어 지칠 때 주변에서 꼭 해주는 말이 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원래 젊을 때는 사서 고생하는 거야. 힘내라는 긍정적인 말은 더 이상 뛸 힘이 없어도 물을 마시게 하면 더 뛸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건넸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 목적지가 있는 상태에서 달리는 것이라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조금만 더 힘낸다고 해서 행복한 결말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굳이 그들이 하는 말을 뜨에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조언해 주는 건 자유지만 그 말대로 하는 것도 내 자유니까. 괜찮아?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답은 괜찮아로 이어진다. 차라리 지금 기분 어때? 라고 묻는 편이 낫다. 이제 그만 우울해야 할 때. 그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거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 혹은 그 환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타인의 어려움을 들으면 그저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타이른다. 그럼에도 해낼 수 있어. 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누가 그래도 그럴싸한 이야기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모두 부정당하고 있다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니 배터리를 교체하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체면을 거는 듯한 말들이 지겨운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고민 상담을 할 때 우울하면 그 늪에 빠져 있다가 나와도 된다고 말한다. 내가 감정이 상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 상처를 버렸으니까. 우울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극복을 위한 과정. 굳이 그 과정에 맞출 필요는 없다. 당장 친구가 힘들어하거나 아는 동생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스스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넨다. 타인에게는 천사가 따로 없는데 나 자신에게는 혹독한 트레이너다.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나를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완벽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책한다. 그럴싸한 동기부여가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일으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신을 혹사시킨다. 서툰 감정, 저자심리학자 일자 샌들은 다음과 같은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읽어본 후 자신의 방식 또는 글로 풀어냈으면 좋겠다. 당신 스스로 자신이 완벽한 부모가 되라.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나, 모든 일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지? 너는 그것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진심으로 그것을 원했어.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그것은 나의 슬픔과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눈물이다. 그렇게 한참 눈물을 흘리고 나면 내가 원했던 것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된다. 완성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기 힘든 것처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 간절히 바랐던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혼자서 나를 위로해야 할 때 쓰는 방법이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혼자서 모든 짐을 안고 가려는 마음가짐. 어느 한쪽에서 치우치면 안 된다. 무너지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사람은 아랫배 명치, 목적과 턱 등 취약과 급소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급소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콤플렉스라는 여기는 약점들이다. 주로 타인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에서 비롯되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기억이 없어 위축되는 경우. 두 번째는 남에게 이야기하기 꺼려한 비밀이다. 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나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되면 멀어질까봐 겁부터 먹게 된다.
누군가는 남들이 나 생각보다 내게 관심이 없다고 조언하지만 남들은 내 생각보다 내게 관심이 많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트라우마다. 트라우마는 건드리면 확 터져버릴 것 같은 깊은 상처와 같다. 이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않으면 평생 잊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다. 이것들에 대해 조금 역설적으로 말하면 트라우마를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마찬가지로 콤플렉스라 여기는 약점 또한 보는 관점에 따라 강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관점에 따라 강점. 성격은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 약점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비밀은 진정한 친구 가리는 방법. 가짜를 거르는 계기는 반드시 온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친구라면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전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반대다. 나는 상대를 존중해줘도 상대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지키는 처세술 하나 정도는 갖춰야 한다. 네. 오늘은 정말로 좋은 얘기들이 많았고 이분과의 이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 처세술과 이제는 정말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보고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고 그래서 이 현실을 잘 극복해 가면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해야겠죠. 언제 이 삶이 마감될지 모르는 삶이지만 우리 인생은 그래도 그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위치를 똑바로 보고 그 중심을 잃지 않은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사랑의 힘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